김종필TV 김종필입니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치를 심층적으로 취재하는 이명한 기자와 함께 정치 분석과 전망, 정치를 읽어주는 남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공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4월 15일 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거 아시죠? 총선 관련된 내용인데 조금 역사, 공천의 역사, 공천이란 뭐고 공천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고 또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공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공천 혁신, 쇄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인재 영입 뭐 이런 얘기들도 각 당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야 정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선거제가 개편이 되면서 또 치열하게 각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야 정당은 어떤 공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공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뭐 일정과 절차 등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를 또 한번.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치면 장이 이제 쓴 건데,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현재 뭐 예비 후보라고 명명을 합니다만은 후보자들이 하나의 상품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소비자야. 정치 소비자, 유권자죠. 우리 주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결과는 좌우됩니다. 그만큼 소중한 한 표를 우리가 이제 그 참정권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는 정보 제공을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천이라는 게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공공적인 그 공자가 훈이 뭐죠? 훈이 하여간 이렇게 그 공무원 할 때 공자, 공사할 때 이제 그 공공적인 건데 그렇게 추천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사천, 개인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뭐 정당 내에서 최고의 권력자, 과거에는 당 총재나 지금도 이제 당대표가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데요. 아직도 그게 이제 특정 개인 또 내지는 어떤 계파에 중심적으로 독점이 되면 이게 이제 사천 논란이 일고 이게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비슷한 제왕적 당 총재나 절대 당내 최고 권력자 위주로 가서 이게 이제 국민의 의사에 거스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 그 민주주의가 실현이 안 되는 근본 원인을 공천으로 많이 지목을 하기도 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공의 적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국민들은 공천 혁신을 요구하고 시대 정신에 맞는 또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을 잘 검증해서 일단 진열대회에 올려놔라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 그렇죠. 체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선거에 그러니까 내가 후보자가 돼서 내가 직접 가서 내 뜻을 펼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네. 대의제의 틀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후보들 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정치적 요구나 뜻을 펼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치제도 기준을 보면 아무래도 거대 양당이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거대 양당이 괜찮은 후보자를 먼저 내놓아야 그 중에서 내가 꼽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가만 좀 넓어지는 건데 맞아요. 그렇지 않고 각 정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쭉 놔둬버리면 네. 이 소비자, 이 정치 유권자, 정치 소비자인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투표에 참여하거나 거부하거나 이거 두 가지 선택권밖에 그렇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당이 좀 괜찮은 후보자를 그렇죠. 먼저 내줘라. 그러면 기왕에 내가 직접 가서 하는 게 최선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닌 바에는 차선의 후보자를 꼽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진다. 그게 아니면은 누가 못하나 중에 좀 더 못한 사람을 꼽게 되는 이른바 차악을 그렇죠. 뽑는 뭐 이런 최선을 향하는 위해서 차선을 선택하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최악을 막는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였다라고들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치 혐오나 냉소나 이런 게 생기는데 그렇죠. 우리 김종필 TV가 누차 강조한 대로 정치는 특히 선거는 애프터보다 비포가 중요하다. 뽑을 때 잘 뽑아야지 뭐 대통령은 탄핵도 되지만 국회의원 탄핵이라는 게 없잖아요. 제도적으로.
이게 다시 중간에 국민 소환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대안이 국민 즉 주권자 공천 기준을 냈어요. 그죠? 여러 차례 저희가 이제 진짜 피맺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내신 관리를 좀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왜냐면 잘 짚었어요. 앞으로는 누구나 다 잘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앞으로는 누구나 다 잘한다고 그래요. 그 학생들 그 뭐라고 내신입니다. 내신인데 아니 그 무슨 뭐 있잖아. 생기부, 생활기록부. 그렇죠. 정치 생기부를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그렇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내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완결판이 공천이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예.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정치의 내용이나 품질이나 풍토가 바뀝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우리 김종필 TV가 제안한 이런 후보를 뽑지 말자, 이런 후보자를 뽑자. 그렇게 저희가 이제 공천 기준을 마련했는데 김종필 TV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공천의 역사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963년 제가 태어난 해이기도 한데요. 그때부터 명실상부한 공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흐름이 전개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1963년 10월 26일 날 치러진 것이 제 6대 총선건데요. 6대 총선. 네. 예. 그 전에도 이제 선거가 쭉 있었죠. 총선거가 있었고 바로 직전이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대통령이 의장을 했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뭐 민의원, 참의원 뭐 이런 식의 선거들이 있었는데 네. 이때는 공천 제도가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네. 정당의 명문화된 요소로 들어가는 것이 1964년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제도적 장치가 그때 그렇죠. 처음 시작이 된 거야. 이때가 이제 우리 옆에 계시는 JP. 예, 저는 뉴 JP입니다. 예. 민주공화당의 당원에 예. 공천권은 총재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을. 당원에 아예 명시했어,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총재가 할 수도 있고, 뭐 유력자가 할 수도 있고, 서로 담합도 하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때 김종필 당시 JP죠. 이분이 이제 민주공화당 의장이었나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총재는 대통령. 예. 그러면서 이제 공천권을 총재에게 명시하는 이런 제도가 들어 있었는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천이라는 제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 고려 시대도 그렇고 조선 시대도 그렇고 본인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뭐 그게 파당이 됐던 당쟁이 됐던 이 파 안에서 본인의 세력들을 내각이라든가 이곳에 보내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은 꾸준히 있어 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방식에 따라서 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서인 동인 나누는 노론도 뭐 사실도 그렇죠. 이조전랑이라는 자리에 누구를 보낼 거냐. 예. 이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공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안 배웠어, 그죠? 그렇죠. 예. 이제 이 과정이 1963년 6대 총선거에 우리 정당사에 처음 명문화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정당사에서는 보여지는 거죠. 한국의 정당사에서는 1963년 6대 총선부터 제도적 장치로 명문화됐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비사로 보면 김종필 당시 아마 민주공화당 의장이었을 텐데 이 양반이 이제 그쪽은 이제 5.16 군사혁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박정희, 김종필 등 이 양반들은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바로잡는 관점에서는 이제 5.16 쿠데타라고도 많이 해요. 군사 변란이라고도 하지만. 근데 이 김종필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4대 재학할 당시에 이른바 이제 그 좌익 쪽 이념 서클의 코아였다고 해요. 뭐 몇 개 신문에도 정식으로 정통적으로 보도된 바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거나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뭐 연구를 하다 보면 그렇죠. 뭔가 당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기존의 이 국내외 그죠? 그렇죠. 민주주의 체제라든가 이런 대의제 체제를 여러 각도로 큰 틀에서 보면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 또 사회주의 성향의 나라들이 이 양대 체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체제에서 장점을 고루 갖고 주고자 싶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제도라든가 이게 사회주의적 요소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죠 그거는. 어쨌든 당 총재에게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대통령이 총재를 했어요, 그죠?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그랬나, 그죠? 맞습니다. 예. 대통령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이런 사례가 생겼죠, 이제. 임기 말에 꼭 그렇게 이제 그랬죠. 현재 권력, 미래 권력 이렇게 서로 갈등하다가 그래서 그 총재 즉 청와대의 공천권이 집중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말하자면 일종의 밀실 공천도 생기고 세력의 갈등과 연합 속에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체육관 선거도 있고 정식으로 무슨 그 뭡니까 이렇게 여론조사도 하고 막 그렇죠. 하게 되죠. 근데 이 흐름들도 한번 살펴보죠.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963년부터 이미 공천권이 총재에게 있다. 이게 명문화 해놓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공천권의 최정점은 당 총재,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청와대, 이 두 곳이 사실상 모든 공천권의 최정점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공천권의 행사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광장에서 만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나 당 총재를 만나는 곳이 호텔 밀실일 수 있거나 아니면 사무실 안쪽이거나 이랬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이게 조금 더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권한을 좀 분산한다고 하면서 당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것도 당의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총재단이라든지 일종의 분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씩 늘려나가다가 이제는 이게 민주당에서 이른바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른바 노사모, 노통 열풍이 불 때 그렇죠. 이제 이게 최고 권력자 1인에게 VIP에 있다가 최고위원회나 이제 최고 의결기구인 당의 수뇌부로 넘어가. 이게 좀 분권화가 조금 그렇죠. 돼. 그러다가 또 다시 당원이 이제 주인이다 해서 당원들의 권한이 올라가는 맞습니다. 뭐 체육관이나 네. 이런 데도 가고 그러다가 또 광장으로 네. 그게 이제 2002년 국민들한테 이른바 이제 민주당의 국민 참여 경선인데 오픈 프라이머리. 네, 노무현 열풍이 불었던 그렇죠, 그건데, 그렇죠. 그 방식인데 이게 이제 그 동안에는 밀실이나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졌던 공천 작업이 물론 이건 대통령 선거이긴 합니다. 밀실 작업이 이게 체육관으로 넘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체육관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제 공천권이 조금 더 넓어졌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야 공이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여론조사 경선은 사실상 그러니까 여론에 의해서 후보자를 바꾸는 방식이 그렇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천권의 일부가 상당 부분 광장으로 나왔다. 그렇죠. 여론의 광장으로 나왔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정당사에 있어서 어찌 보면 민주주의 발전과도 일정 부분 맞아요. 영향을 예, 미치는 예, 건데 장단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이것도 부작용도 있고 그렇죠. 또 제도라고 하는 게 새롭게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은 또 보완도 해야 되고 뭐 근데 지금 강조한 대로 그 공천의 변천사를 보면 당내 민주주의에서 전체 대의민주주의를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확대되고 발전해 왔는데 또 한 축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당을 주의 깊게 정당의 힘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따르자고 보면 이게 너무 밖으로만 이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정권을 잡자고 뜻을 모으고 있는 정당 안에서의 역할, 그러니까 정당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니냐. 특히 당원의 역할이 많이 위축됐던 그렇죠. 과정이 그러니까 있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일부 정당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의 컷오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100% 외부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컷오프 대상을 정하겠다. 네. 이런 방식으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정당 안에서 우리가 공천을 하는 건데 특정 정당의 공천을 하는 건데 정당의 당원의 목소리나 이거는 처음부터 빠지게 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멀리 보면 지금 미국이 대통령 선거에 앞서서 지금 예비 경선 성격, 예비 경선 우리나라 하죠, 예. 성격과 비슷한 예비 경선 성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나라의 경우에는 코커스라고 하는 당원 대회하고 네.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예비 선거 이 두 개가 거의 한 50개 주에서 23개 주는 코커스를 나머지 27개 주는 프라이머리를 채택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원 대회하고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경선하고 요게 같이 병합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당원 중심이었던 이런 내용들이 워낙 그 동안에는 너무 밀실이다. 그렇지. 이래서 이제 열어놓는 과정이어서 아마 조만간에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면 외국의 경우처럼 두 개가 좀 결합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죠. 이제 뭐 혼합되는 형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원 주권과 또 국민 참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회 시스템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지나치게 그 국민 참여를 확장하는 걸로 가면 그 당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그렇죠. 뭐 정강 정책,
또 지향하는 어떤 그 당원 당규를 포함하여 뭐 이제 그들의 정수가 사실은 약화되거나 무의미화되는 이런 경향성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조화롭게 하는 게 이제 고민의 연장이었던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주권이 당원이나 국민들한테 이제 가야 되는 또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사니까 그렇죠. 뭐 또 나라마다 특성의 차이가 또 있고요. 자, 이제 그걸 한번 보면 그런데 공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각 당이 공천을 한 후보자 네. 인물들을 통하여 선택이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입법부 내에서의 주도력 그 그러니까 여당이 얼마나 이제 그 정권의 어떤 뭐 이른바 대선 공약이라든가 또 국민들한테 이제 약속 공약했던 내용을 유리하게 이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결국은 진보 보수 뭐 이런 문제 여와 야의 이 상충이나 역학관계를 반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등장하는 말이 이제 뭐 공천 혁신, 네. 뭐 공천 쇄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유권자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YS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자당이 만들어진 게 1990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네. 그러면서 이제 삼당 사실상 합당. 보수 정당의 합당 체제가 처음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야당이 이제 별도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고 네. 이러면서 이 이제 집권을 한 후에 1996년에 15대 총선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에 대비해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천권의 정수는 당 총재가 갖고 그렇죠. 있고 대통령이 그걸 이제 겸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그 YS가 이회창 전 총리 하고 그다음에 박찬종, 박찬종, 이른바 무균질 무균질 우유가 그게 그렇죠. 히트쳤어. 예.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영입 케이스로 들어오는 거죠. 당 안으로. 말하자면 요거를 이제 마사지하자면 전략 공천 그죠? 이른바 그렇죠. 요즘 전략 공천을 염두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네. 거야. 아 국민들의 인기를 끌고 이쪽으로 확 화제를 돌리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YS가 또 정책의 감도 있고 네. 또 권한도 그만 갖고 있고 그렇죠. 하니까 전략 공천이라고 한 1호가 이회창 나중에 대선 후보한 이회창 전 총리와 박찬종 씨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천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아무래도 여당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당이라고 하면 정부와 그러니까 여권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 내각, 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영역, 예. 그다음에 정당.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공적 기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려다가 예. 선거에 내보내고 예. 여기서 설령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 내각으로 보내거나 공공기관으로 보내거나 그러니까 음. 선택의 폭이 크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정치적 실험이라든가 이걸 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있는 거는 여권이 항상 아무래도 그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YS가 상당히 이게 감의 감이 정치를 또,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국민적 이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을 당이 영입을 해서 이 사람들을 선거에 활용하는 이런 방식이 당의 처음 이미지를 등장합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뭐랄까 멋있게 이제 그렇죠. 그 이미지를 마사지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시도들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죠? 네. 그 이후에 뭐 이회창, 박찬종이 또 아주 그 우뚝 선 인물이 됐는데 많은 이제 그 애완과 뭐라고 합니까? 이제 곡절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제 실제적으로 전략 공천이라는 제도를 처음 이제 명시한 게 이제 17대 총선이라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젊은 피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젊은 피 그래서 그때 뭐 임종석, 김민석, 추미애, 뭐 이런 정동영, 정세균 쭉 이런 인물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DJ의 발탁에 의해서 네. 전문피 수혈론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요 흐름을 한번 보자고. 이런 거 86그룹 있는 그러니까 건데.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DJ가 이제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실 DJ도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영국으로 가요. 그랬다가 6개월 만에 93년에 다시 귀국을 합니다.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왔어. 귀국을 해서 아태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쭉
이제 때를 보다가 음. 이분이 1995년 지방선거, 예. 그러니까 전국 동시지방 1차 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음. 복귀를 하는데 네. 이때도 사실은 공천 문제가 결부가 돼서 음. 서울시장의 조순 후보, 예, 예, 경기도지사에는 당초 DJ는 이종찬 전 그렇죠. 의원을 예. 추천을 했는데 네. 당시 민주당을 이끌고 있었던 게 이기택 대표였어요. 네. 이분은 꼬마 본인의 민주당 측근인 출신. 장경우 씨를 추천을 해요. 네, 안산 국회의원 여기에서 했던. 이제 사실은 DJ와 이기택이 완전히 틀어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공천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 세력, 그렇죠. 그 세력화가 이후에 대선에 가는 네. 발판이 되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아무튼 97년 대선에서 지역등권론 얘기하면 DJ 비연합 만들어내고 집권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2000년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네. 이분이 어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멀리 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젊은 피를 이제 수혈을 그렇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른바 86 그룹들, 386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네, 이분들이 이제 대거 정계로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온 거야? 네, 네. 2000년 이게 이제 16대 총선이에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86 그룹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죠. 역사도 그러니까 보면.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4년에 17대 총선이 벌어지는데 이때에 당원 당규에 이른바 전략 공천이라는 제도를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움직임은 그 전도 선거 16대 총선에 이미 이제 꿈틀거렸어. 영입이 들어왔고 음. 이거를 이제 당 안에서 총재가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원 당규로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후보자가 총선을 좌우하고 정당의 운명을 좌우하니까 네.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하기도 했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당리당략이나 당내 역학관계가 바뀌는 그런 권력투쟁의 역사가 계속 또 지속되기도 합니다. 자, 일단 공천 관련해서 여기까지 끊고 다음에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